미국의 한 대학교 행동경제학 연구실에서 진행된 기괴하고도 잔혹한 심리학 실험 하나를 소개합니다. 피험자들에게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100만 원을 받고 당신이 평소 가장 아끼는 친한 친구는 120만 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80만 원을 받고 당신의 친한 친구는 70만 원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인 관점에서 당신의 통장 잔고를 불리려면 너무나 당연히 첫 번째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절대적인 현금의 액수가 20만 원이나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연구진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떼 같은 돈 20만 원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친구가 나보다 더 큰 돈을 주는 꼴을 보지 않기 위해 기꺼이 두 번째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친구가 나보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부자가 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피 같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친구를 나보다 가난한 상태로 짓눌러 버리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토록 비이성적이고 음침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매일 치열하게 살고 남들이 잘 때 유튜브로 재테크 강의를 들으며 자기 개발을 하는데 왜 내 삶은, 내 통장 잔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 서늘한 해답은 여러분이 매일 밤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주말마다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잔을 기울이는 바로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성공을 가장 저주하는 자들이 왜 하필 당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하는지,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의 뼈 때리는 진실을 통해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6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맨몸으로 짐승들과 맞서 싸우던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인류는 150명 남짓한 아주 작은 부족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이 좁디좁은 생존의 무대에서 인간의 목숨을 결정짓는 것은 절대적인 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무리 내에서의 상대적 서열만이 내 입에 들어올 식량의 크기와 짝짓기의 기회를 좌우했습니다. 바다 건너 얼굴도 모르는 옆집 부족장이 맘모스 10마리를 잡았다는 소식은 내 알 바가 아닙니다. 내 생존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나와 함께 불을 쬐고 옆에서 잠을 자던 가장 친밀한 동료가 나보다 더 크고 기름진 짐승을 잡아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내 친구의 서열이 나보다 한 칸 올라간다는 것은 곧 사능감을 배분받을 나의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열의 하락은 번식 경쟁에서의 도태를 뜻했고 최악의 경우 무리에서의 철저한 소외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뇌는 타인의 성공, 그 중에서도 나와 위치가 비슷했던 가장 가까운 동료의 성공을 나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초특급 재난 경보로 인식하도록 잔혹하게 진화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의 성공에는 얼마든지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워런 버핏이 수백 조를 벌었다고 해서 배가 아파 방점을 설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10년지기 동창이 코인으로 10억을 벌어 외제차를 뽑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며칠 동안 소화가 안 되고 밤새 이불을 걷어찹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성이 꼬여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타인의 서열 상승을 어떻게든 짓눌러야만 했던 6만 년 전 조상들의 생존 코드가 우리 DNA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섭고 끔찍한 본능은 단순한 심리적 추측이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은 최첨단 자기공명 영상 장치를 통해 인간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질투의 실체를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피험자들에게 친한 지인이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스토리를 들려주고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스캔했습니다. 그 결과는 소름의 연속이었습니다. 친구의 눈부신 성공을 목격할 때 뇌의 배측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부위가 도대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 비상벨이 울리는 뇌의 통증센터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뇌는 가장 가까운 지인의 성공을 목격할 때
실제로 예리한 칼에 찔리는 것과 똑같은 육체적 고통과 참혹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구지는 질투심을 유발했던 바로 그 얄미운 친구가 며칠 뒤 무리한 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거나 직장에서 끔찍하게 해고당했다는 후속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뇌의 복직선조체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며 번쩍거렸습니다. 이곳은 마약에 취하거나 도박에서 크게 돈을 땄을 때 엄청난 도파민을 뿜어내는 뇌의 핵심 보상 중추입니다. 독일어로는 이를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하고 달콤한 기쁨. 놀랍게도 친구의 성공에 배가 아파 전대상 피질이 강하게 반응했던 사람일수록 그 친구가 망했을 때 뇌의 보상 스위치가 훨씬 더 강력하게 켜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의 뇌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성공의 사다리에서 굴러떨어져 처참하게 짓밟힐 때 가장 달콤한 마약 같은 쾌락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이 잔혹한 본능이 현실에서 어떻게 사람의 인생과 거대한 부를 파괴하는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의 스토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920년대 독일 헤르초게 나우라우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아돌프와 루돌프라는 다슬러 가문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의 좁고 허름한 세탁실에서 매일 밤을 새워가며 함께 신발을 만들었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며 엄청난 부와 성공을 거머쥐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죠. 하지만 두 사람의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명성이 높아지면서 서로의 서열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형제 간의 질투가 암세포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이들의 상대적 서열 싸움은 폭주했습니다. 전쟁 후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과정에서 이 형제는 살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밀고 하고 전범으로 몰아 파멸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회사를 두 개로 쪼갭니다. 동생 아돌프는 자신의 이름을 딴 아디다스를, 형 루돌프는 푸마를 설립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핏줄이 뿜어낸 질투와 배신은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태어난 마을 전체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아디다스 직원은 푸마 직원과 말조차 섞지 않았고 심지어 서로 다른 술집, 다른 빵집을 이용하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형제가 내 밥그릇과 서열을 위협한다는 본능적 공포 앞에서는 가장 지독한 저주를 퍼붓는 악마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 입을 모아 경고하는 크랩 멘탈리티입니다. 어부들이 갓 잡아 올린 살아있는 개들을 양동이 안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뚜껑을 덮지 않고 활짝 열어두어도 절대 한 마리도 도망치지 못합니다. 무리 중 한 마리가 양동이 바깥으로 기어나가려고 시도하는 순간 밑에 갇혀있는 나머지 개들이 그 녀석의 다리를 악착같이 물고 밑으로 질질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진흙탕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너도 절대 혼자 나갈 수 없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 메신저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양동이 안에도 여러분의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리는 친절한 개들이 득실거립니다. 이들은 바보가 아니기에 대놓고 네가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사람의 혼을 빼놓는 수동적 공격입니다. 여러분이 퇴근 후 남몰래 부업을 시작해 월 100만 원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고 친구에게 말해보십시오.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와, 좋겠다. 근데 그거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며? 너 요즘 얼굴 완전 상했어. 건강 잃으면 다 끝이니까 적당히 해.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 독하게 마음먹고 자격증 공부나 새로운 투자를 시작했다고 직장 동료에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나이에 그것 따서 어디다 쓰게? 그거 이미 레드오션이라 다 망한데. 그냥 남들 하듯 평범하게 좀 즐기면서 살아.
이들은 현실적인 조언과 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교묘한 가면에 독을 발라 여러분의 에너지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이러한 군중 심리를 톨 포피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밭에서 남들보다 유독 높이 눈부시게 자라난 양귀비 꽃은 대중들의 시기심을 자극해 가장 먼저 낫에 무참히 잘려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이 혼자 앞서 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과 똑같은 눅눅한 진흙탕 속에 영원히 머물러 주기를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단칼에 끊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통장과 인생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쏟아부어야 할 막대한 도파민과 정신적 에너지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교묘한 후려치기와 질투를 방어하는데 전부 소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아침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과 인간관계에 빠리를 튼 이 질투의 유령들을 박살내고 온전히 나의 부와 성공에만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결책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잔혹합니다. 바로 정보의 완벽한 격리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뼛속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빛나는 계획과 성공의 싹이 아직 여리고 취약할 때 그 목표와 진행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낯을 쥐어주며 내 다리를 끌어내려 달라고 간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거든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완벽한 침묵 속으로 잠적하십시오. 10년 지기 친구, 매일 점심을 같이 먹는 직장 동료, 심지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도 여러분의 계획을 발설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뇌는 타인의 성공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완전히 증명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후려치며 깎아내리도록 악랄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수십억이 꽂히거나 남들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지위를 쟁취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위대한 계획은 오직 여러분의 비밀노트 위에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질투하는 그 친구들을 비난할 필요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 그것은 그들의 인성이 쓰레기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뇌가 생존 사다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비참하고 본능적인 비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완벽한 침묵 속에서 압도적인 실력과 자본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감히 질투조차 할 수 없는, 감히 시기심조차 품을 수 없는 완벽하게 다른 세계의 인간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일개 직장인이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를 질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뿜어내는 성취의 거리가 아득해지면 그들의 알량한 질투는 마침내 경외심으로 바뀝니다. 위대한 독수리는 창공으로 날아오르기 위해 양동이 속에서 바글거리는 개들에게 결코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핥으며 우리는 영원한 친구라고 위로하는 그 위선적이고 거짓된 평온함에서 당장 걸어 나오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핸드폰 주소록을 뒤적이며 누군가와 절교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가슴 속에 품은 위대한 목표를 무겁고 깊은 침묵 속에 단단히 묻어두고 타인의 시선과 위로 따위는 철저히 짓밟은 채 홀로 고독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뇌과학적 진실을 깨닫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압도적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일 밤 저와 함께 이 차가운 세상의 법칙들을 마주하십시오.